자, 반갑습니다. 이번 단원부터는 우리가 경제 파트 쪽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제 파트 쪽에서 우리 첫 번째 소단으로 볼 거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라는 걸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입니다. 일단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인데, 자, 여기서 자본이 뭐냐?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설비, 자금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 설비, 자금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죠. 자금. 네, 자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본주의 볼 건데, 자, 자본주의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인 사회주의하고 개념 비교하면서 자본주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여기 보이죠? 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입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자, 여러분 우리가 생산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히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 때, 이럴 때 생산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수단을 모두 사유화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공유화. 여러분 여기서 국공유화는 우리가 국가나 정부에게 생산수단이 소유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산수단을 결국 사유화 아니면 국공유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나뉘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 생산수단의 소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이윤 또한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윤 또한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회주의는 달라요. 국가하고 정부가 생산수단의 소유, 즉 생산수단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이윤은 전부 사회로 환원이 됩니다. 사회로 환원이 돼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가격의 결정인데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요거를 뒤에서 배울 건데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거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도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자유시장 경제.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말 그대로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국가와 정부가 모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계획적으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우리가 요거를 계획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가 타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국가 임의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인데요. 경쟁 네 번째, 여기 보이죠? 경쟁.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생산수단이 모두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고 소비자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냅둡니다. 경쟁이 자유롭게 보장이 돼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생산수단이 모두 국공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 또한 국가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장점하고 단점 한번 볼게요. 자,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이 당연히 증대되겠죠. 당연히 증대돼요.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을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시장에서 서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은 더욱더 증대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죠? 기술 혁신도 증가해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 경쟁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도 장점이 있습니다. 공적 소유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죠. 왜? 모두가 생산수단을 사유화하지 않고 국공유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평등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공공복리의 생산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회의 공공이익이 되는 곳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산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 자본주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빈부격차가 발생해요.
이유가 뭐죠?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생산수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생산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차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요? 생산수단을 본인 사유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에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요. 자, 세 번째, 경기 변동으로 인한 경제 불안성. 여러분, 경기 변동.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다 경제활동을 자유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경기 변동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경기 변동이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지만 만약에 경기가 불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경제가 불안정해지겠죠. 자, 사회주의 단점 볼게요. 첫 번째,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사회주의에서는 경쟁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이루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면서 이런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기술의 혁신도 저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본 거는 자본주의의 가장 상충되는 개념인 사회주의와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장단점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우리 자본주의 발전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주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6세기에서 18세기에는 상업자본주의라는 게 유행했어요. 상업자본주의 핵심은 뭐냐면요, 상품의 유통 과정에만 집중합니다. 유통 과정에만. 요게 상업자본주의가 발생된 배경은 뭐냐면요, 자,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그럼 중상주의 정책 밑에 나와 있죠. 관세를 극도로 매겨서 수입을 제한해요. 반면에 수출은 어때요? 권장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따지면 수입이죠.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버리면은 외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수입은 제한하고 수출을 권장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게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상품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품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어디에 집중하냐? 상품의 유통 과정에만 집중합니다. 유통 과정에만. 그래서 여기 보이죠? 자, 무역 및 고리대금업 같은 비생산업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8세기 중반 19세기 산업자본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전의 상업자본주의에서는 상품의 유통 과정이 중심이었다면 산업자본주의에선 생산활동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대량 생산. 자, 그래서 식민지 개척으로 인한 상품의 수요도 증가합니다. 그럼 식민지가 개척되면 당연히 식민지에는 뭐가 필요해요?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서비스의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민지 개척으로 이 시기에 발달한 국가가 어디냐? 결과적으로 유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고요. 당연히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 추구에 집중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한 주장이 하나 뭐냐면요, 여기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방임이 뭘까요? 방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방임주의잖아, 그지? 그래, 이렇게 되면은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우리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가 자유방임주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롭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 당연히 자유가 제한되겠죠. 정부가 시장을 개입하면.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이렇게 산업자본주의 내용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 20세기 중반에 우리가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정자본주의에서 뭘 주장하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해요. 여러분, 이전에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었죠. 그런데 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합니다. 발생 배경 볼게요. 자, 소수 대자본의 독과점.
예, 여기서 독과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뒤에 설명해 줄게요. 소수 대자본의 독과점과 그리고 수요 부족 과잉 생산으로 해서 뭐가 발생하냐. 자,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공황의 영향으로 어떻게 되냐? 기업이 도산하고요. 대량 실업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자본주의에서 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하냐?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렇게 개인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했던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 확산이 돼요. 케인즈의 경제 이론의 핵심은 뭐라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수로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이죠? 공공사업, 복지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활동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가 개입되면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요, 시장 실패를 해결합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해요. 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미국의 뉴딜 정책이란 게 있습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인데요. 자, 미국의 뉴딜 정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대규모 공급사업 전개, 그다음에 정부 신용으로 화폐 발행입니다. 대규모 공공사업 실행이라고 되는데, 요때 당시에 여러분들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면 다 말 그대로 공사예요. 뭐 다리를 짓거나 댐을 짓거나 요런 공공사업에 누구를 썼겠습니까? 대공황으로 발생한 대규모 실업자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은 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런 대규모 공공사업에 실업자들을 쓰면서 좀 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겠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자본주의도 잘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자, 또 한 번 더 바뀌는 게 있어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자, 우리가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했는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소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배경 볼게요.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가격의 폭등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수정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발생했습니까? 여기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해도 이렇게 정부 대처에 한계점이 있다. 또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대두된다. 이러면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부가 조금 소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여기 보이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정부와 시장은 별개라고 봅니다. 정부는 심판자로서 역할만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 하면은 그냥 중재하는 거죠. 중재. 자, 정부는 어떤 걸 중재하냐? 경제활동에서 불법적인 측면만 중재해요. 불법적인 측면만 중재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유주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를 축소하고, 마지막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여러분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부는 부정적이겠죠. 왜요?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조금 더 장려하고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축소한다. 이게 신자유주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